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대의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기업과 학교 등 여러 곳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가량을 유지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초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2주간 격리를 실시했었죠. 그런데 과거 50년 전에 있었던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코로나처럼 당시에 딱히 팬데믹이 창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달에서 지구로 돌아온 뒤 무려 3주가량을 격리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비단 아폴로 11호뿐만이 아닙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2호와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들 또한 어김없이 3주간 격리돼야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을 탐험한 위대한 모험가들에게 어째서 이런 순환이 생겼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달에 어떤 미지의 병균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심지어 대기마저 없는 황량한 달 표면에 무슨 병균이 있을까 싶기도 할 테지만 나사는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우주선 안에서 그리고 가끔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 공간을 유영했던 과거 우주 탐사와는 달리 이번 아폴로 미션은 말 그대로 인류 최초로 지구를 제외한 다른 천체에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폴로 계획 이전에 여러 가지 무인 탐사선들을 보내 달의 대략적인 정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달 표면에 있는 토양이 무슨 성분일지 이게 사람한테 얼마나 해가 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폴로 달 착륙선은 매우 비좁습니다. 단 2명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 이 2명이 우주복을 입고 달에 내릴 때에는 공간이 비좁아서 사령관 먼저 내려야 나머지 1명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이 이렇게나 좁은데 우주복에 묻은 달 먼지들을 털어내거나 정화하는 장치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폴로 우주인들은 달에서의 과학 실험이 끝나고 달 착륙선으로 돌아오면 달 먼지를 그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12명의 우주인들은 달 토양 때문에 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와 바다가 존재하여 풍화와 침식이 빠른 지구의 토양과는 달리 달 토양의 경우 그 특성상 풍화와 침식이 적어 입자가 고르지 못해 거칠고 뾰족합니다. 아폴로 11호가 지구로 귀환하여 태평양 바다에 착수하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해치를 열고 난 후 곧바로 치아 염소 산나트륨을 써서 우주인들을 소독해 혹시 있을 달 먼지를 제거했고 그들에게 방독면이 포함된 격리 의복을 던져주었습니다. 항공모함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곧바로 준비된 이동식 은색 격리실에 격리되었죠. 이 격리실은 하와이 진주만에서 대형 수송기에 실려 미국 본토로 운송되었고 그 후로 무려 3주 가까이 격리 상태를 유지하다 별다른 이상이 없자 1969년 8월 10일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주인 3명만 쓸쓸하게 격리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주인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의사들과 여러 엔지니어들이 같이 3주간 합숙했습니다. 이 격리실에는 3주간 편하게 잘 수 있는 침대와 요리를 할 수 있는 부엌, 씻을 수 있는 욕실도 있었죠. 또한 비좁은 격리실에만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송기를 통해 미 본토에 도착한 격리실은 곧바로 더 넓은 격리실이 있는 나사 전용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경우 1930년 8월 5일 생인지라 이때 격리실 안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달 착륙에 실패한 아폴로 13호를 제외하면 이후 진행된 아폴로 12호와 아폴로 14호의 멤버들 역시 격리실에서 3주간 지내야 했습니다. 이후 나사는 계속 연구한 결과 달이 무균 상태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아폴로 15호부터는 격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폴로 14호의 경우 달에 가기 전에 지구에서도 먼저 격리 생활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아폴로 13호 때 우주인 중 1명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고작 발사 이틀을 앞두고 예비 우주인으로 교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4호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사 3주 전부터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숙소에서 그들의 배우자나 훈련에 필요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즉, 아폴로 14호의 우주인들은 출발하기 전에 3주, 달 탐사에 9일, 돌아온 직후 3주간, 그러니까 총 51일간
외부와 격리된 셈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이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 많은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 역시 달이라는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기 위해 항상 병균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폴로 계획을 통틀어 단순한 달나라 여행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저에게 있어서 아폴로 계획은 단순한 달나라 여행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고자 하는 이들의 숭고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2주간 격리되어 서로 말 한마디 못하게 되는 상황조차 악몽인 저에게 달 탐사를 위해 매번 목숨을 걸고 훈련하며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못하는 저 우주비행사들의 피나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인류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